이번 영상은 이제 델타 함수 마지막 영상인데, 델타 함수 그리고 이제 분포 이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델타 함수라는 거를 성질을 알아봤는데, 얘를 어떻게 잘 정의할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 이제 로랑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잘 정의하는데 성공을 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필즈 메달을 받았죠. 일단 이제 얘를 살펴보면은 어, 얘 혼자로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함수를 어, 디렉 델타에 곱해가지고 적분을 했을 때 이제 함수 f가 들어가서 예, 실수가 나오는 거. 다음에 이제 이 기호 자체를 델타 a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a라고 하면은 이제 선형적인데, 선형적이란 말이 이렇게 두 함수 fg에다가 상수 mn을 곱해서 이렇게 델타라는 거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함수 값이니까 이렇게 해준 것과 같죠. 선형함수 정의랑 지금 똑같죠. 다음에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인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함수끼리 멀다 가깝다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노음을 줘가지고 한다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함수가 가깝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둘이 값이 비슷하다는 걸로 다 귀결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충분히 가까우면은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정의역에서 두 함수 값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거의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제 A에서의 함수 값도 똑같겠죠. 연속 함수가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얘 혼자 뭐라기보다는 이제 적분로 같이 해가지고 함수에 이제 작용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분포 또는 이제 척도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포로만 알아볼게요. 아까 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의 첫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실수에서 뭐 실수로 가는 함수 또는 뭐 복소수에서 복소수 이런 정통적인 함수들을 살펴볼게요. 그럼 얘는 정의역이 실수 또는 복소수 뭐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고, 치역이 실수 또는 복소수 공간 또는 그것들의 순서상인데, 이제 얘가 이제 여기에 어, 작용을 해가지고 이거가 나온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함수를. 그래서 이제 분포는 뭐냐면은 아까 어, 델타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 함수를 하니까 인풋을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이런.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보냐면 함수 공간에 작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실수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 이론의 어떤 배경을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야 되는 그 전에 수학의 내용을 얘기할 건데, 일단 분포는 함수 해석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함수 공간에서 해석학을 하는 거예요. 실해석학은 실수라는 공간에서 해석학을 하는 거고, 복소 해석학은 복소수라는 공간에서 해석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해석학은 선형대수랑 위상수학이 기본이에요. 왜냐면 함수 공간이 선형 공간인 동시에 위상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토폴로지컬 리니어 스페이스 또는 토폴로지컬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텐티크가 그 책을 썼죠. 토폴로지컬 벡터 스페이스라는 책을 썼었죠. 본인이 박사 때 전공한 게 그거라서.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선형대수부터 할 건데, 우리가 선형 공간의 예시를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소들이 함수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벡터들이 함수인 그런 선형 공간을 볼 건데,
이제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개수가 실수인 다항 함수들의 집합 V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셈을 정의를 할 건데 V에서의 덧셈, 그러니까 실개수 다항 함수들의 덧셈을 줄 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줄 거예요. 두 함수를 더한 것의 값을 각 함수들의 값을 더한 걸로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함수랑 함수 값이랑은 다른다는 거예요. 지금 함수 두 개를 더해서 다른 함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h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제 실수의 덧셈이니까 그냥 덧셈을 적은 거예요. 여기 일부러 v를 적어 놓은 게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환군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실수가 가환이라서 그래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정의상 물려받게 되는 건데. 다음에 이제 벡터 공간에서 하듯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또 이제 다항함수에 그냥 실수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이 f라는 함수를 이렇게 c를 곱해가지고 cf라는 함수라는 거를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칼라 곱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그래서 이 함수의 함수 값을, 그러니까 c 곱하기 f를 h라고 할 건데, 얘를 정의를 이렇게 x에서 f의 함수 값이랑 c를 곱하는 걸로 정의를 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항식들, 실수 개수 다항식들의 공간에 그런 함수끼리 덧셈이랑 그 다음에 스칼라 연산 요거를 주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선형 공간이 됩니다. 이제 선형 공간이 뭐냐 하면은 일단 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가환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V over K 이렇게 합니다. 이거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둘 다 중요해요. V는 똑같은데 K가 달라지면 다른 선형 공간입니다. 많은 게 달라져요. 차원도 달라지고 막 다 달라집니다. K만 바뀌어도. 여기에다가 이제 가환군에 있던 덧셈이 이제 벡터의 덧셈인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 연산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랑 아벨리안 그룹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얘랑 얘랑 뭔가 두 개 서로 다른 체계에 있던 원소끼리의 연산을 정의를 해줄 건데 그게 스칼라 곱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에서 원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다시 결과값은 가환군의 원소가 되게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단은 u에 1을 곱해도 u여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고 싶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v에서 더한 다음에 두 개를 c를 곱하면은 각각을 스칼라배 한 다음에 v에서 더한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스칼라 덧셈이죠. 체에서의 덧셈을 해서 하나의 벡터에 스칼라 곱을 하면은 이렇게 또 분배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름은 뭘로 붙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스칼라를 곱한 다음에 어떤 정해진 벡터에 스칼라배를 해주는 거나, 먼저 이제 a, b를 먼저 곱하지 말고 일단은 천천히 u에다가 b부터 곱하고 그 다음에 a로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환군이랑 체랑 그 다음에 이 연산까지 같이 생각해가지고 선형 공간이라고 하고 V over K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내면
거 있고 그 다음에 덧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선형 공간의 연산은 스칼라 배랑 가환군에서의 덧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 선형 공간이라는 대수 구조의 덧셈으로 볼 거예요. 원래는 가환군의 덧셈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얘가 선형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항식들로 한 게 이거를 다 만족합니다. 궁금하면 본인이 다 직접 해보세요. 그럼 이제 선형 공간의 예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그럼 이제 R of R 이거는 스칼라도 실수고 벡터도 실수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차원 선형 공간입니다. 수직선이 왜 1차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1차원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면 over R 이것도 스칼라가 R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A, B 얘네들인데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너무 익숙한 공간이죠. 얘도 2차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얘도 중요하지만 스칼라 필드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여긴 똑같은데 여기 Q로 바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스칼라 배는 유리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원이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1차원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되는 거고, 아닌데 난 이렇게 할 건데 실수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1차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C of R 이거도 2차원 선형 공간. 이제 보면은 뭐 이제 A 플러스 BI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한 축이고 얘가 한 축이다 이렇게 해서 뭐 2차원으로 보는데 맞는 얘기인데 그건 over R이니까 맞는 얘기고, 이제 빨간색으로 한 거 C over C를 보면은 이제 스칼라까지 복소수를 줘버리면 그냥 다시 얘는 1차원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들이 원소인 선형 공간들을 하고 있죠. 아까 했던 거 정의역이 D인 실수계에서 다항 함수들의 공간은 무한 차원입니다. 무한 차원 선형 공간. 또 이제 함수들이 원소니까 함수 공간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얘가 왜 무한 차원이냐? 얘네들의 기전은 이제 이거예요. 1 x x제곱 xn들 다 모아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한계를 선택을 해서 선형 결합을 해서 모든 다항 함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유한합으로. 선형 결합할 때 유한합을 해야 됩니다. 무한합 하는 거는 선형 결합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뭐 나중에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 같은 데를 가면 무한합을 허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샤우더 베이시스라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유한합만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원래의 베이시스의 정의는. 그리고 이제 뒤에 무한합까지 허용하는 걸 샤우더 베이시스라고 불러서 원래 그냥 베이시스라고 부르던 거는 하멜 베이시스라고. 다음에 이제 뭐 정의역은 똑같은데 실수계수 연속 함수들의 공간도 벡터 공간, 선형 공간이 되고 매끄러운 애들도 선형 공간이 돼요. 그리고 뭐 해석학을 하면 이제 매끄러운 함수들을 많이 다루니까 이 공간이 진짜 많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함수 공간에서 이제 해석학을 하려면은 이제 기존의 해석학이라고 하면 실해석학을 말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위상이 있어야 돼요. 거리 위상이 주어졌었죠. 실수 해석학 할 때는 x와 y라는 실수의
거리가 이렇게 정의되었다. 근데 거리가 달라지면은 다른 해석학적인 공간이 되긴 해요. 어쨌든 간에 함수들을 줬고, 그럼 함수 둘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결국 뭐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 이런 거 다 위상적인 얘기죠. 위상 구조를 줄 건데, 그래서 위상 선형 공간에서 이제 함수 해석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가깝고 멀고의 개념이 없으면 극한을 정의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해석학을 못 하는 거죠. 극한을 정의하기 위해서 위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형 공간에 거리를 줄 때 그냥 거리를 주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준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위상 거리 공간이 되고, 이 거리를 가지고 위상을 부여하면은 이제 위상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normed linear space 이렇게 부르고, 그럼 이제 거리가 주어져 있어가지고 수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컴플리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렴하는 수열이 전부 다 극한값을 그 안에서 가지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놈도 있고 컴플리트 하면은 바나나 공간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놈이 아니라 더 좋은 거 내적을 부여하면은, 놈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얘에서 딸려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거리도 주어지고 해석학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내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그러니까 완비 내적 공간은 힐베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적이 주어지면 더 좋은 거는 각도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랑 각도 둘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기하학을 하기 좋은 공간이다. 이제 내적 공간을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R over R에서 내적을 주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제 내적을 주는 방법은 많아요. 반드시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면은 내적이 됩니다. 내적이 되고, R2 over R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두 벡터의 내적 하면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라 이렇게 하고, 3차원일 때도 그냥 여기 플러스 뭐 U3, V3 그냥 추가되는 거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U1, U2 이렇게 그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진다는 거. V도 마찬가지. 다음에 이제 C over C에서 또 이렇게 내적을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좀 중요한 거, 함수 공간에서 어떻게 내적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적의 성질을 만족을 해요. 내적이 제가 뭔지는 말을 안 했는데 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적이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내적의 정의. 그다음에 이제 복수계수 연속 함수들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적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복수 함수가 들어가는 뭐 연속이든 뭐든 간에 공간에서는 이렇게 F 곱하기 G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하신 분이라면 이런 걸 많이 했겠죠. 이게 그냥 내적한 겁니다. 내적. 내적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 파동함수 공간에. 자, 그 다음에 분포를 정의하려고 필요한데 이게 쌍대 공간이 이게 필요해요. 근데 뭐 쌍대 공간은 뭐 수학 전반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선형 공간 V over K에서 에 대해 이제 쌍대 공간이란 걸 생각을 해요. V에 대해서 쌍대 공간을 취하는데 V 스타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V에서 K로 가는 모든 선형 함수를 전부 다 생각합니다. 전부 다 생각을 하면 이제 함수들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함수 공간인데 얘네들이 또 선형 공간이 돼요. 함수들 가지고 이제 그 함수끼리 덧셈도 아까 함수 공간에서 덧셈 정의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얘도 똑같은 선형 공간이 되는데 이걸 이제 V 스타 이렇게 부르고 또 홈 V K 이건 이제 카테고리컬 노테이션인데 있음인데 원래는 이걸로 쓰다가 그냥 의미가 엄청나게 확장돼 가지고 그냥 모르피즘이라는 얘기입니다. V에서 to K 이라고 하는 모르피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카테고리에서의 모르피즘 이 얘긴데 아니 너무 카테고리적으로 가면은 좀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선형 함수들이 원소이라서 원소이므로 함수 공간이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안 하겠지만 차원이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채를 안 밝혔는데 얘도 이제 V 스타 over K예요. 스칼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원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형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차원이 똑같고 베이스 필드가 똑같으면은 아예 똑같은 선형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형이에요. 선형 대수적으로 뭐야 그 스타를 하시면 안 되고 V 얘랑 똑같아요. 아이소모르픽합니다. 선형 대수적으로. 다음에 선형 위상 선형 공간의 연속 쌍대 공간. 이제 쌍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함수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중에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연속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연속 함수들만 다시 모은 거를 연속 쌍대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 자, 이제 분포를 드디어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아까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뭐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좀 뼈대만 잡은 거예요. 정의를 할 건데 일단은 C infinite U 이런 걸 합니다. U는 이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의 부분 공간이고 부분 집합이고 부분 공간이라 해도 맞긴 맞죠. 여기서 정의된 매끄러운 함수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끄럽다.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애들이에요. 무한번 미분 가능이고 각 도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 함수인 C가 이제 continuous 이 얘기입니다. 얘는 몇 번 미분 가능하냐 이 얘기. 그러니까 n 개의 도함 Cn이라고 하면 n 개의 도함수가 그 연속 함수인 그런 함수들 공간인데 인피니트 해가지고 무한번 미분이랑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다 연속인 거 그런 공간이고 그거를 이제 매끄러운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스무스 펑션. 다음에 이제 위에 기호에다가 밑에 C가 하나 더 붙었죠. 이건 이제 콤팩트에서 온 겁니다. 이건 뭐냐? 여기에서 이제 고를 겁니다. 원소를 고를 건데 컴팩트 GG 집합, 컴팩트 서포트를 가진 집. 그러니까 함수의 지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지 집합이 컴팩트한 함수들만 모으겠다는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그럼 지지가 뭐냐?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뭐 흔히 생각하잖아요. fx는 0, 근 n들의 집합. 근데 지지 집합은 그냥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반대적인 개념.
근이 아닌 것들의 집합입니다. 근이 아닌 것들을 일단은 생각을 해서 그거에 클로저를 취하는 겁니다. 클로저라는 거는 이의 클로저라는 거는 이랑 이의 리미트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집합을 E 프라임이라고 많이 적는데, 한마디로 이제 E에서 수열을 잡아가지고 극한값이 E의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안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뭐 그런 경우 많죠. 유리수 집합만 봐도 유리수열을 잡았는데 극한값은 무리수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만약에 바깥 수열을 잡았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으면은 이 극한값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프라임 있는 거. 얘까지 다 그냥 추가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클로저. 그러니까 뭐 완비화 시키는 느낌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지지집합이라고 하고, 이 지지집합이 컴팩트 집합이면은 이제 이 C 인피니트의 이제 원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생기는 거. 뭐 컴팩트가 뭔지 모르시겠으면은 여기서는 지금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죠. 그래서 closed and bounde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닫힌 유계 집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상을 부여할 거예요. 위상을 부여할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냥 위상을 준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위상인지 너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상을 왜 줘야 되는지는 알겠죠. 해석학을 할 거니까 위상을 줘야 돼요. 뭐 이제 여기 애들이 이제 함수들이 있으니까 뭐 둘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어떻게 정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주겠죠. 이거를 이제 시험 함수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 함수 공간. 그리고 이게 이제 분포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디렉 델타 같은 애들이 정의역이 이거예요. 디렉 델타는 어디에서 정의역이 이거다. 여기에서 이제 디렉 델타는 이제 R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 함수들의 값이 R이었다면, 그러면 R로 가는 거. 뭐 아니면 뭐 다른 필드로 갈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제 이게 테스트 펑션 스페이스가 분포의 정의역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함수 공간에서 드디어 연속 쌍대 공간, 아까 이제 쌍대 공간 할 때 했죠. 이거를 분포 공간, 드디어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이 원소를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디렉 델타 같은 게. 그리고 이제 디렉 델타 같은 애들 말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여기에 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정의를 봤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실루엣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걸 계기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든가 뭐 이런 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이걸 보고 다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뼈대는 짚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론이 만들어졌는지는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맨 처음에서 디렉트 델타 함수를 어떻게 잘 정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디렉트 델타 함수의 특징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보면은 작용을 하고 함수에 작용을 하서, 그래서 함수 공간이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선형적이고, 그럼 아까 쌍대 공간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V의 쌍대 공간이 V의 선형 함수들을 다 모은 거라고 그랬죠. 일단 그니까 아까 이게 나왔던 거, 이게 요거 스타를 한 거야. 테스트 펑션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펑션 스페이스가 정의역인 거. 그리고 연속 선형 함수라는 거. 연속
아까 연속 쌍대 공간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디렉 델타는 이제 두 함수가 충분히 가까우면은 그 A에서의 실수 그 함수 값도 충분히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음, 디렉 델타는 함수 공간의 원소인 실 함수 f를 A에서의 함수가 실수 FA로 보내는 연속 선형 함수다. 그러니까 연속 선형 함수니까 일단은 선형 함수니까 쌍대 공간에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연속 함수만 모은 게 이제 이거라고 이제 적는 거예요. 조금 기호를 원래 얘를 V를 하고 얘를 V 스타라고 하면은 그냥 쌍대 공간이긴 한데 우리는 그냥 연속인 것까지 그냥 1 플러스 1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디렉 델타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잘 well define을 하게 되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디렉 델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론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